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대응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경계감 정도, 관망의 시장이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좀 불붙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오주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연이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결렬되면서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먼저 보면서 확인해 드리면은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조정 구간인데 그나마 지금 지난주에 9월 ISM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47.8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래 공포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 타이밍에 정말 다행인 거는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 있었다 하루.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다행스럽게 피해간 상황이 됐다. 그리고 미증시가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 그래도 다행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밀리기보다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은 적어도 미국의 금리 정책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과가 미중 무역 협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고 이렇게 경제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무게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하단을 방어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커들로 위원장의 이제 발언처럼 다음 주에 깜짝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스몰 딜을 얘기하는 건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커들로 위원장 말대로라면은 10월 10일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요게 아니라면은 제일 좋은 건 이 시나리오죠. 이런 반등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미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10월 10일 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 만약에 여기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협상은 계속된다라는 정도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이제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금리 정책이 좀 받쳐주면은 위쪽으로는 그래도 가려는 모양. 만약에 둘이 또 이제 서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단을 방어해줘야 되는 그 정도 역할은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일부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라면서 FOMC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0일 이상 남았으니까 올해 이번 달은 29일에서 30일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먼저 하고 20일 정도 있어야지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0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리고 나서 20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여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FOMC 위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과 10일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 줘야 될 만큼은 일단 최소한 올라왔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좀 더 약하다. 진짜 8,000을 유지해주면 좋고 약할 경우 7,800까지만 잘 유지해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7,800 아래서는 그래도 이렇게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8,000 위로 올라가서 20에서 60에서 위쪽으로 올라탄다면은 한 8,100 정도 되면 되겠죠. 8,050에서 100. 이 정도 되면은 조정은 이제 탈피를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고점 부근을 이렇게 넘어가주면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하루 쉬면서 미증시랑 다르게 미증시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밀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절 휴장으로 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냥 쉬어가는 정도 흐름을 만들었다. 2050포인트를 이탈한 건 아쉽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이탈해도 한 60일선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했는데 딱 요만큼까지 해줬습니다. 가급적이면은 1950포인트까지 내려가서 이걸 두들기거나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미국에서 불어온 악재를 잘 피해간 정도의 흐름입니다.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 개인 기관 오늘 크게 수급 동향에 변화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415억 매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죠. 기존보단 줄어있죠. 그러니까 관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좀 지켜보는 증시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좀 특이사항이 외국인들이 727억을 매수한 거는 조금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렇게 꽤 의미 있어 보이는 금액인데 뭐 며칠 지나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매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면은 뭐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만 보지 말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자. 코스닥은. 자, 선물은 외국인들이 뭐 소폭 줄인 거 뭐 기관이 이제 뭐 받아가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옵션 수급이 금액이 적었지만 중립 이하 정도였는데 장 마감쯤 오후장쯤 되니까 콜과 풋이 둘이 대등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었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중립 이하는 맞아요. 콜과 풋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면은 선물 소폭 매도, 주식 소폭 매도니까 약간 중립 이하 정도인 건 맞는데 이 선물 이 매도한 부분에 대한 매수를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 받아갔고 이 코스피 주식 외국인들이 200억 정도 매도한 거는 연기금이 4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상쇄될 수 있으니까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그냥 관망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큰 상승은 아니에요. 630 정도는 얼른 올라타줘야 되는데 요 아래 있는 건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고점이었던 부분을 넘어가면 좋겠죠. 650 넘어가면은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겠죠. 코스닥의 흐름은. 외국인이 저렇게 뭐 연속적인 매수가 나온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금상첨화고요. 기관은 뭐 단기간에도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수급이 코스닥은 좀 더 개선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개선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매수가를 계속 안 준다. 그래서 뭐 48,000원 아래만 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으면 47,000원대까지 지금 3일 연속으로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가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글로벌 경기 불황이 문제인데 그 가장 안 좋은 시기 디램 값이 하락하는 시기 CPU 공급이 부족하고 이제 경기가 불황인 시절에 램 값이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감산으로 어느 정도는 버텨왔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등등등 이제 감산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제 버텨왔고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약간의 하락은 있었습니다. 메모리가. 하지만 말씀드렸죠. AMD에서 CPU를 워낙 잘 뽑아냈고 그래서 좋은 품질과 가격의 합리적인 상품을
출시했고,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신규 CPU를 출시하면서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데스크톱, 그리고 내년에 서버용 CPU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대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가장 실적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그동안은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하락하는 게 이제 조금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멈추고 4분기에 살짝 턴이 나오고 내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쪽에서 최소한의 실적은 만들어줄 것이라 보고, 5G 이제 통신 장비 쪽 분명히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웨이가 저렇게 미중 무역 전쟁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본 진출부터 시작해서 미국 진출이랑 아주 좋은 결과를 낳고 있죠. 삼성전자는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순항 중이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다.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 높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다른 거 많이 안 보고 반도체에 집중해서 보셔도 되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함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가 매수가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를 잘 주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 쪽을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하이닉스도 이제 8만원 초반대에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데, 요 82,000원 다시 넘어가서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간다면은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꾸준히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적어도 실적하면은 대표되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없는데, 실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까지 올라온 기업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요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소한의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18만원을 빠르게 넘어가줘야 돼요. 셀트리온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LB라던가 헬릭스미스라던가 안 좋은 악재라고 여겼는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호재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헬릭스미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 사실 호재였는데, 기업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진양고 회장이 기자회견을 잘못 발표한 거죠.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는 지금 주가가 기존에 결과 발표 나오기 전 여기까지는 반등 나왔는데,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치고 올라갑니다. 많이 치고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어요. 올라가서 쉬는 게 좋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기자회견 잘못해서 밀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다들 진양고 회장의 인터뷰를 믿었죠. FDA 허가는 어렵구나.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겠구나. 내부적 판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럽 종약회에서 임상 3상 성공했다고 나오고, FDA 승인 어렵다고 하더니 코빙턴 컨설팅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사전 미팅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HLB에서 기존에 얘기한 게 잘못된 거죠. 기자회견이.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는 기존 주가에 그냥 당연히 회복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공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올라왔어요. 이건 더 좋은 거예요. 먼저 강세가 나오고 나서 위쪽에서 쉬면은 더 좋은 거죠. 종목이 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밀렸을 때 42,500원에서 절반 매도한 다음에 여기 28,000원에서 재매수하신 분들, 요 분들은 가장 큰 승자가 되셨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보유해도 저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약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길게 보셔도 충분히 이 구간은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냥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 전환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해지고 있다. IT는 먼저 치고 올라와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다 정도까지만 흐름을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10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하는 거 중요하다. 이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금리는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연속적으로 해서 좀 빠르게 인하하느냐 좀 완만하게 인하하느냐. 제롬 파월 의장이 자꾸 금리는 뭐 이미 인하가 시작됐다가 아니고 자꾸 중간 사이클 조정이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약간 부정적인 발언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나오는 건데 요거 결과까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간단히 공지 하나 하면은 제가 다다음 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셋째 주 토요일 19일입니다. 10월 19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을 겁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오후에 있으니까 공지는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 본사기 때문에 보안이 엄청나요. 주말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탄탄하기 때문에 공지 올라오면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댓글에 3자 남기시면은 요거는 영상에 만족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